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주주의 부모교육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회차 수업이고요. 4월 28일 강의입니다. 네, 저희가 부모교육의 이론에 대해서 이제 4주 동안 다루려고 하는데요. 부모교육 이론은 첫 번째로는 민주주의 부모교육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본주의 부모교육 이론, 그리고 세 번째는 교류 분석 이론, 그리고 네 번째는 행동 수정 이론이 있습니다. 각각이 어떤 것인지를 또 과제를 할 때 이론들을 확인을 해서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 이론들이 어떠한지를 간단하게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부모교육 이론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할게요. 먼저 민주주의 부모교육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라이커스라는 연구자가 민주주의 부모교육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아동의 행동 목표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 그런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목표입니다. 행동 목표. 잘못된 행동 목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설명을 한번 하자면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는 목적, 다시 말해서 목표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 같은 경우에는 관심 끌기, 힘 행사하기, 그 다음에 안갚음, 무능력감, 이 네 가지의 잘못된 목표를 추구할 때 문제 행동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 요 관심 끌기에서부터 무능력감, 그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이 드라이커스의 민주주의 부모교육 이론을 확장을 해서 청소년 또한 잘못된 행동 목표가 있다. 그래서 우월성, 동조, 대중성, 그리고 반항, 성문란, 무능력감, 매력, 아름다움, 성고정관념, 그리고 지성과 신앙, 이런 게 잘못된 행동 목표이다. 라고 켈리와 스위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 강의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부모가 이 목표를 바르게 파악을 하고 이제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 부모교육 이론입니다. 네, 관심 끌기부터 무능력감까지 한번 이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그림은 아니지만, 네, 재미나이를 통해서 그린 그림이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관심 끌기입니다. 엄마가 지금 되게 바빠요. 설거지를 해야 해요. 설거지를 다 하고 나서 식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엄마, 나 노래하는 것 좀 봐. 나 가수처럼 노래하고 있잖아. 나 좀 쳐다봐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관심을 끄는 겁니다. 그때 엄마가 아유, 나는 좀 바라볼 시간이 없어. 엄마 빨리 설거지하고 밥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장면에서 조금 아이의 마음이 불편해졌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힘 행사하기입니다. 엄마가 설거지를 마치고 밥을 준비해서 아이에게 줬는데 아이는 엄마 나 이거 안 먹어 라고 합니다. 엄마보다 내가 더 큰 힘이 있다고 이제 그 힘을 강조하고 행사하는 겁니다. 이때 어머니도 아니 너 먹어야 해. 다 먹어야 해. 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에게 억지로 먹도록 합니다. 엄마도 힘을 행사하는 거죠. 세 번째는 안갚음입니다. 복수예요. 그래서 낙서하면 안 되는 종이에다가 막 낙서를 합니다. X 표시도 하고. 근데 이 종이는 그냥 이면지처럼 보이지만 엄마에게 되게 중요한 종이었던 거예요. 낙서하면 안 되는 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나한테 상처를 줬으니까 나도 엄마한테 이렇게 복수를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낙서를 해버립니다. 네, 네 번째는 무능력감입니다. 이렇게 엄마에게 이제 복수를 하고 안갚음을 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나는 뭐 엄마를 이길 수가 없구나. 내가 무능하구나. 이런 이제 다양한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무능력감을 느끼면서 앉아 있습니다. 엄마가 많이 속상하죠.
자, 이러한 과정이 이제 아동의 잘못된 행동 목표다라고 드라이커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본주의 부모교육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노트라는 사람이 이제 인본주의 부모교육 이론을 이끌었는데요. 설정 방법, 의사소통 방법,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제가 10주차 그 강의 자료, 온라인 강의 자료를 제공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의 정서, 감정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긍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이나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 하지만 행동은 좋은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나누어서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인본주의 부모교육 이론에서는 이 감정을 먼저 인정을 하고 아닌 감정, 이 감정을 수용하고 감정에 잘 반응하는 대화법을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 간의 상호작용의 질을 높여서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로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인본주의 부모교육 이론입니다. 다음은 교류 분석 이론입니다. 번이라는 학자가 교류 분석 이론을 주장을 했는데요. 자아 상태의 이해에 기여해야 된다. 자아 상태라는 말이 나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사람에게는 부모 자아가 있고 성인 자아가 있고 아이 자아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자아 상태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먼저 성인 자아를 한번 볼까요? 성인 자아는 이렇게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하게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을 끝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한 5시까지는 걸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합니다. 현재 예산으로는 이게 최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인자는 그럼 좀 예산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 자아를 보면 부모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끝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라는 물음을 부모들은 시간 절약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현재 예산으로는 이게 최선이야. 성인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부모자는 돈 낭비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이제 어떤 자아 상태에 따라서 말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아이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아이 자아는, 시간 절약해야 된다. 라고 부모가 이야기했을 때, 그래, 보자. 이렇게 또 반응할 수도 있고,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 나 못할 것 같아. 미안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부모가 어떤 자아 상태에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이의 반응이 달라진다. 그래서 부모 자녀 간의 그 대화 패턴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역기능적인 교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이제 건강한 소통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교류 분석 이론이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으로 행동 수정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행동 수정 이론은요, 학습 이론이에요. 학습 이론에 대한 거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죠. 공격성과 관련해가지고 학습 이론, 중간고사 문제로도 냈었는데요. 외향적인, 눈에 보이는, 관찰 가능한 어떤 부조건 행동의 치료에 널리 활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눈 보이는 행동, 식사 시간인데 아이가 막 돌아다녀요. 수업 시간인데 돌아다녀요. 수업 시간에 이상한 소리를 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관찰 가능한 행동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 이론에서는 강화와 소거, 이제 바람직한 행동은 강화하고, 강화는 이제 보상을 제공하는 거고, 소거, 문제 행동,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부적응 행동은 이제 소거하거나 대체 행동으로 이제 유도를 해야 된다.
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4개의 이론들 간략간략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과제에 이제 이 4개의 이론들 중에서 어떤 이론을 가지고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하나를 선택하셔서 그것에 따라서 이제 분석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민주주의 부모교육 이론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부모교육 이론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대해서 좀 먼저 다뤄보자 합니다. 드라이커스라는 사람이 아들러의 제자거든요. 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요거를 좀 다뤄보고자 해요. 사실 아들러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협회의 그런 같이 이제 정신분석 학자였었었는데 이제 조금 프로이드랑 생각하는 게 다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개인 심리학을 주장을 했죠. 여기서 개인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은 열등감을 극복하며 성장하고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 목표가 있다. 요런 이제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목적을 강조한다.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 이제 목적론. 여기 프로이드는 이제 원인론. 과거가 현재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 잠깐 하려고 합니다. 성격의 구조와 지형학적 모델에 대해서 빙산의 이제 이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미 알고 있을 텐데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빙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빙산은 이제 되게 굉장히 멋있죠. 그죠? 그런데 그 빙산의 아래쪽에는 더 크고 거대한 이런 모습들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그 아랫부분, 원초화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초화. 지금 내가 당장 하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어,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못 먹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맛있는 과자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과자를 좀 뺏어 먹고 싶다. 지금 당장 저 과자를 좀 내가 먹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원초화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자아죠. 그 다음에 초자아는, 아유, 그렇게 하면 옳지 못해. 가장 완벽하게 반응을 해야지 그렇게 막 뺏어가지고 먹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야. 잠깐만, 나 지금 돈이 좀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가서 과자를 사 먹어야겠다, 나도. 이렇게 이제 이제 생각하는 것이 초자아입니다. 그래서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이제 우리의 성격이다. 그 다음에 한번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의식은 이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깨닫고 있는 모든 정신 활동을 우리가 의식이라고 합니다. 전의식은 쭉 전에 있었던 일, 이제 기억 같은 것들, 그리고 주의를 집중하면은 십동할 수 있는 이런 지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의식이다. 경계에 있는 이 전의식.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무의식, 거대한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생각하면 잘 기억이 안 나요. 억압된 공포, 성적인 욕구, 수치스러운 기억,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이제 무의식입니다. 그런데 프로이트는 이 무의식을 되게 강조했다. 그래서 한번 프로이트가 주장한 것과 아들러가 주장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살펴보면요. 프로이트는요, 성격 형성의 생물학적인 욕구를 강조했다.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 보면은 리비도, 신체의 어떤 성적인 에너지가 신체 어느 부위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이제 발달 단계를 나누기도 했었고, 무의식의 힘, 눈에 보이지 않는 트라우마라든가 과거의 어떤 일들,
과거에 일어난 일이 어떠했는지를 그것이 현재 행동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치료할 때 뭐 강박증이라던가 또 신체 어느 부위가 마비됐다거나 뭐 눈에 문제가 없는데 보이지 않는다거나 이러한 사람들을 치료를 했기 때문에 모든 대상에게 적용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그거와 좀 반대로 이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를 했고, 이제 과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그런 원인을 찾아가기보다는 좀 더 의식적이고 능동적으로 자기가 잘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대상들, 모든 교육 환경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이드와 아들러의 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한 네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열등감입니다. 우리 열등감과 관련해가지고 에릭슨의 그 발달 단계에서 열등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동기. 초등학교에 다니는 그 아동기에는 여러 가지 학습이나 또래와의 관계에서 이제 긍정적인 성공을 했다면 근면성이 이제 발달하게 되고 학습이나 또래와의 관계에서 실패를 했다면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면성 대 열등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동기에 일어날 수 있다고 에릭슨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러는 사실 아동기가 아니라 부터 인간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아이는 어른보다 작고 약하고 뭐든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 열등감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건강하게 잘 극복을 하면은 우월, 우월성, 우월을 향한 노력이 된다. 성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열등감 콤플렉스에 쌓이게 되는데, 이제 열등감 때문에 포기하거나 회피하거나 과잉 보상 받거나 그렇게 이제 된다. 열등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월 추구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나은 상태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월하다, 우월성, 우월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인간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것은 생활 양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마다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고유한 패턴을 생활 양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생활 양식은 주로 5세 이전에 이제 가족 경험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 즉, 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아기 시기에 4세, 5세 요때 이제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 형성이 되면요, 평생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4세, 5세 되게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적 관심. 네, 공동체에 기여하는 거. 아들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개념입니다. 아들러는 이제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우월하다는 것은 그냥 나 하나 잘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 국민과 사회에 기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이 높을수록 이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사회적 관심이 낮을수록 이제 자기중심적이고 문제 행동이 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사회적 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들러를 살펴봤는데요. 이 부모 교육에서 아들러가 중요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이의 문제 행동을 과거의 탓이 아닌 이제 목적으로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열등감을 나쁜 것이 아니라 이제 성장의 기회로 보았다. 그래서 아이에게
잘 격려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격려가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격려를 강조했어요. 좀 불명확한 칭찬보다는 과정 자체를 인정해주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아들러가 드레이커스의 스승입니다. 드레이커스가 아들러의 제자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부모교육 이론의 뿌리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이제 드레이커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드레이커스인데요. 민주주의 부모교육 이론, 이 부모교육의 목표가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모든 행동은 무엇을 극복하고 네, 열등감을 극복하고 이제 우월을 추구하는 우월성을 추구하는 것에서 이제 비롯된다. 요게 이제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 인간 행동의 주 목적은 무엇에 중심을 두냐 하면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가정 내에서 이 가정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 소속감에 이제 주 목적을 두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회적인 존재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간관계에서의 평등성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의 평등한 관계, 여기 그렇게 써 있죠. 맞아요. 인간관계에서의 평등성,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한번 다시 한번 요 이제 빈칸에다가 이제 단어를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특히 이제 아동과 같은 경우에 잘못된 행동 목표입니다. 한번 볼까요? 부정 방법으로 관심 끌기. 뭐죠? 바로 관심 끌기입니다. 맞아요. 아이가 좀 긍정적인 방법으로 관심을 끌고 싶어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다. 그 문제가 아니다. 근데 부당한 방법으로 이제 부모가 불편해하는 방법으로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 이게 조금 잘못된 행동 목표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기입니다. 보다 강력한 방식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이제 시험해 보는 겁니다. 아,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안 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라면서 이제 힘을 행사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상처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상처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복수하는 것. 이제 안갚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능력감. 자신에 대해서 이제 실망을 하고 성취하려는 희망을 이제 포기하게 된다. 이게 바로 무능력감입니다. 이제 이것이 아동기에 잘못된 이제 행동을 하는 그런 목표들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살펴보면은 이러한 행동 목표를 하는 이유가 이제 소속감 때문이에요. 관심 끌기, 힘 상하기, 안갚음, 무능력감, 이 소속감과 관계가 있습니다. 한번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맞아요. 이렇게 아동이 이제 잘못된 행동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부모라면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행동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교재에 279페이지에 이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부모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심 끌기입니다. 자녀가 관심을 끌 때 이제 소속감을 느끼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 부모는 이제 부당 방식으로 관심을 끌려고 했을 때 그 행동을 그냥 무시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법으로 관심을 끌려고 할 때는 관심을 가져줘라. 그래서 부정적인 방법은 그냥 무시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힘 행사하기입니다. 자녀가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리고 누구의 지배도 받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에 소속감을 느낀다.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힘 겨루기를 할 때 좀 물러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런 도움이 필요해. 나 좀 도와줄래? 너가 이렇게 해주면 정말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힘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째는 안갚음입니다. 복수하는 거죠.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내가 상처받은 만큼 다른 사람도 상처를 받아야 하는 그럴 때 이제 소속감을 느끼는 경우이죠. 이럴 때 부모는 사랑받고 있지 않다는 그 마음을 좀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줘야 하고요. 자녀가 복수를 했을 때 이제 벌을 주거나 나도 또 복수를 해가지고 안갚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능력감입니다. 아, 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무것도 이제 기대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럴 때 이제 소속감을 느끼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 부모는 이런 상태에 빠진 자녀를 비난하지 말고 어떤 긍정적인 시도라도 격려를 해줘서 작은 일이라도 이제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단 동정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제 자녀를 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지금까지 아동의 잘못된 행동 목표 4가지 살펴보았죠. 자녀의 잘못된 행동 목표와 부모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년, 중학생과 고등학교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잘못된 행동 목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월성, 동조, 대중성. 이거는 꽤 긍정적으로 들려요. 하지만 개인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경쟁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이것도 역시 잘못된 행동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항, 성문란, 무능력감. 이거는 성인들이 굉장히 싫어하겠죠. 성인으로부터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잘못된 목표다. 는 매력, 아름다움, 성보정관념.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외견상으로는 굉장히 건설적으로 보이지만 또 이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것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잘못된 행동 목표다. 마지막으로는 지성과 신앙입니다. 이거 꽤 긍정적으로 들리는데요. 맞아요.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되게 깊은 신앙을 가지거나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지나칠 때는 이제 건강한 발달을 방해한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잘못된 행동 목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이고요. 또 목요일 날 그 외의 부분들은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